이건 단순한 광산 재개발 소식이 아닙니다. 총성 없는 3차 세계대전이라 불리는 자원전쟁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이 쥐게 된 거대한 방패이자 창에 관한 기록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 거대한 괴수가 다시 눈을 뜨기 시작하자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의 시선이 일제히 한반도의 작은 마을 영월로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 무엇이 있길래 세계 패권 국가들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우리는 이 잠자던 거인을 깨워야만 했을까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강원도 영월 상동의 깊은 지하 속에 숨겨진 60조 원 가치의 전략적 비밀과 그것이 바꿀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텅스텐이라는 금속의 정체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산업의 비타민이자 전쟁의 근육이라 불리는 존재입니다. 텅스텐은 지구상에서 가장 녹는 점이 높은 금속입니다. 섭씨 3.42도라는 경이로운 내열성을 가지고 있으며 강도는 다이아몬드에 버금갑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텅스텐이 없으면 현대식 전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차의 장갑을 뚫는 철갑탄의 탄두, 미사일의 엔진 노즐, 그리고 적의 포탄을 막아내는 최첨단 장갑제에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AI 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공정에서도 텅스텐은 대체 불가능한 소재입니다. 반도체 칩 내부의 미세 회로를 연결하는 컨택홀을 채우는 데 사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텅스텐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초미세 공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텅스텐을 장악하는 자가 미래의 정보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통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략 자원의 공급망이 지독할 정도로 한 국가에 쏠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현재 전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8%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히토류를 무기화하여 일본을 굴복시켰던 전례가 있고 최근에는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까지 수출 통제 목록에 올리며 전세계 공급망의 산소호흡기 줄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내일 당장 텅스텐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계 반도체 라인은 멈춰서고 서방 국가들의 미사일 생산 공장은 가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건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서방 진영이 찾아낸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대한민국의 상동광산입니다. 상동광산은 과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상동의 텅스텐은 전체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한강의 기적을 일구는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의 텅스텐 수출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중국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저가의 텅스텐을 시장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자원 덤핑입니다. 채굴 비용도 안 나오는 가격에 중국산이 풀리자 상동광산은 채산성을 잃고 1993년 쓸쓸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혔던 광산이 30년 만에 다시 부활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위협 때문입니다. 현재 상동광산에는 약 5,800만 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텅스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6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 가치를 먼저 알아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기업이 아닌 캐나다의 자원 전문 기업 알몬티 인더스트리였습니다. 알몬티의 루이스 블랙 회장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텅스텐 광산을 수집하는 노련한 승부사입니다. 그는 중국의 독점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상동광산이 전 세계의 공급망을 구원할 유일한 노아의 방주가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확신을 증명하기 위해 수천억 원의 자금을 끌어모아 영월의 땅을 파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자금의 출처입니다. 독일 국영은행인 KfW가 이 프로젝트에 약 1,000억 원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독일이 왜 한국의 시골 광산에 돈을 빌려줬을까요? 독일은 유럽 제조업의 심장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자원을 특정 독재 국가에 의존했을 때 어떤 파국이 오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중국을 대체할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대한민국과 상동광산을 선택한 것입니다. 미국 역시 상동광산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심 광물안보 파트너십 MSPA를 주도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전략 비축 물자 중에서도 텅스텐을 최우선 순위로 관리합니다. 만약 상동광산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전세계 텅스텐 공급량의 약 10%를 담당하게 됩니다. 중국을 제외한 자유진영 공급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텅스텐을 무기화하려 해도 그 파괴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영월의 지하 갱도가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공급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셈입니다. 상동광산의 부활은 지역 경제 측면에서도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했던 영월군은 이제 K전략자원의 메카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광산이 본격 가동되면 수백 명의 직접 고용이 창출되고 관련 가공 공장과 연구소들이 들어서며 지역 총생산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엔지니어들과 전략 분석가들이 모여드는 국제적인 자원 허브가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자원 전쟁은 단순히 땅속에 있는 것을 파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전쟁은 그 이후의 가공과 표준 단계에서 벌어집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 기술과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동의 텅스텐을 우리 내부의 첨단 산업 공급망과 직접 연결하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국의 자원 민족주의에 맞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중국의 반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동광산이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면 중국은 다시 한번 가격을 폭락시켜 상동광산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려 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한 민간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상동광산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고 가격 변동에 대비한 수매 제도나 세제 혜택 등 강력한 보호막을 쳐줘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반도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자원 빈국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깊은 지하에서 30년을 기다려온 텅스텐 원석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라고, 우리에게도 세상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있다고 말입니다. 상동광산의 재가동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자원 종속국에서 자원 보유국으로, 더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의 질서를 재편하는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월의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서는 거대한 드리리 바위를 뚫고 있습니다. 그 진동은 베이징의 외교부를 긴장시키고 워싱턴의 펜타곤을 안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60조 원의 기회를 완벽하게 움켜쥐고 자원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또다시 흔들리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상동광산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단순한 뉴스를 넘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원은 곧 국력이며 지도는 곧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전세계 자원전쟁의 흐름을 읽어주는 여러분의 정보원 자원전략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더 위험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